난 해식이야. 두드림에 살고 있지. 내가 서 있는 곳은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 두드림 전시실 앞이야. 여기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하는 행동을 체험할 수 있어. 우리 함께 들어가 보자. 여기는 바로 우리 집 욕실이야. 물 절약에 대해 알아볼 거야. 짜잔! 여기는 샤워하는 공간이야. 평소에 몇 분 동안 샤워를 해? 난 10분 동안 샤워를 하지. 여기 10분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 물이 올라간다. 정말 많은 양의 물이 사용되지? 샤워를 10분 할 때 물 120리터가 사용된대. 오늘부터 샤워 시간을 줄여보자. 그럼 물을 아낄 수 있어. 치카치카 양치를 하자. 양치를 하고 입을 헹굴 때 어떻게 하니? 1번 손으로 물을 받아 헹군다. 2번 양치컵에 물을 받아서 헹군다. 정답은 2번. 양치컵을 사용한다면 30초 동안 물을 틀어놓고 양치를 하는 것에 비해 10배 물을 아낄 수 있어. 세수는 어떻게 할까? 비눗물을 헹굴 때도 물을 틀어놓지 않고 세면대 혹은 세숫대야에 물을 받아서 사용하면 10배의 물을 아낄 수 있어. 아, 시원해. 오늘은 두드림 분리배출하는 날. 아이, 귀찮은데 그냥 한꺼번에 버릴까? 아니야. 두드림 친구라면 귀찮더라도 분리배출 제대로 해야지. 우선 버릴 물건에 분리배출 표시가 있는지 확인해보자. 버릴 물건을 잘 살펴보면 이런 삼각형 표시가 있을 거야. 이걸 분리배출 표시라고 하는데 재활용할 수 있다는 뜻이야. 같은 모양끼리 분리해서 버리면 돼. 잠깐! 플라스틱이나 병 안에 남은 음료는 깨끗이 씻고 비닐은 제거해서 버려야 해. 종이 상자는 겉면에 붙은 스티커, 테이프는 제거하고 반듯하게 펴서 버려주자. 이렇게 분리배출이 잘 된 쓰레기들은 다른 물건을 만드는 재료가 된대. 하지만 무엇보다도 지구가 건강해지려면 쓰레기를 줄이는 게 중요해. 자, 다음은 어디로 가볼까? 여기 봐. 이 안에는 뭐가 있는지 가볼까? 우와, 우리 집에 있는 가전제품이 여기 다 모여 있네. 그런데 가전제품을 사용하지 않아도 전기가 쓰인다는 사실 알고 있니? 그걸 바로 대기전력이라고 해. 대기전력은 제품의 전원을 켜지 않아도 플러그를 통해 새어나오는 에너지를 말해. 여기서 퀴즈! 사용할 때는 1100W, 사용하지 않을 때도 2.77W가 쓰이는 이 가전제품은 뭘까? 스위치를 돌려볼게. 앗! 전자레인지에 불이 켜졌어. 전자레인지는 사용하지 않아도 전기가 새고 있었어. 우리 몰래 전기가 새어나가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첫째, 쓰지 않는 가전제품의 플러그를 뽑아. 둘째, 바로 멀티탭을 이용하는 거야. 쓰지 않을 때는 이렇게 스위치를 꺼주면 돼.
아주 쉽지? 친구들, 집에서 꼭 실천해봐. 자, 그러면 다음은 어디로 가볼까? 우와, 자전거네. 이 자전거는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자전거랑은 조금 다르게 생겼지? 열심히 바퀴를 돌리면 전기가 만들어지는 특별한 자전거야. 진짜로 전기가 만들어지는지 한번 해볼까?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자전거로 만든 전기가 풍선에 바람을 넣고 있어. 우와, 내가 나왔네. 우리 집에는 태양의 빛과 바람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고 있어. 자연의 힘으로 전기를 만드는 방법도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방법 중 하나야. 지금까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어.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두드림으로 놀러와. 안녕하세요. 두드림 적정기술연구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선생님은 수원시 기후변화 체험교육관에서 환경교육을 하고 있는 전민선입니다. 우리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기후변화와 적정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기후변화가 무엇이고 또 적정기술이 무엇인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수업의 순서에 대해서 소개할게요. 자, 첫 번째는 기후변화 이야기. 기후변화가 무엇이고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적정기술. 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많은 방법 중에서 이 적정기술, 이게 어떤 기술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적정기술의 사례. 적정기술의 다양한 사례를 한번 살펴보고요. 이 적정기술이 어떻게 쓰이고 또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후변화 이야기 중에서 우리나라 기후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요. 자, 왼쪽에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은 계절 길이를 비교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작은 원은 과거 30년간 계절 길이를 나타낸 것이고요. 1912년부터 1940년 동안의 계절 길이고 겉에 있는 큰 원은 최근 30년, 1991년부터 2020년 30년간의 계절 길이를 비교해 놨어요. 자,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계절 일수가 있는데 색깔만 구분해도 여름 일수가 길어진 거를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죠. 여름 일수는 약 20일 정도 증가했고요. 겨울은 반대로 22일 정도 길이가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여름이 길어지고 겨울이 짧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나라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면서 농산물의 재배지에도 약간의 변동이 생겼어요. 오른쪽에 지도를 보면 이 중에서 한라봉, 제주도에서 주로 재배되는 이 한라봉은 전라북도 김제에서도 재배될 만큼 윗지방까지 올라왔고요. 대구에 주로 재배되었던 사과는 강원도 영월이나 경기도 포천 지역까지 윗지방까지 올라와서 재배가 되기도 해요. 이렇게 재배지가 달라지면서
그 지역의 특산물도 달라지는 그런 모습이나 아니면 그 관련된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이렇게 우리나라의 기후변화도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는 기상이변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아무래도 건조해진 지역이 많아지면서 또 산불이나 가뭄이 자주 생기고요. 그리고 바닷물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니까 이 태풍에 만들어지는 횟수도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태풍이 또 비바람을 몰고 와서 이런 홍수와 같은 재해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폭염이나 폭설 또는 뭐 한파와 같은 감당하기 힘든 이런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추운 극지방에서 이제 얼음이 녹으면서 북극곰과 같은 이제 동물들이 서식지를 잃게 되고요. 그리고 또 바닷물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산호초와 같은 생물이 죽는 이런 생태계에도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기후변화는 도대체 왜 일어나는 걸까요? 일어나는 원인이 뭘까요? 기후변화의 원인은 바로 온실가스, 이 온실 효과에 의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 온실가스는 이 지구 대기층에 있는 가스층인데요. 온실가스는 태양의 복사열이 비쳤다가 다시 반사되지 않도록 이렇게 머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아마 이불과 같은 역할을 한다면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온실가스는 사실 고마운 가스예요. 이 온실가스 때문에 지구가 따뜻해져서 생명체가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온실가스가 지난 100년간 인간의 활동 때문에 점점 양이 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온실가스가 점점 많아지면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여름에 티를 한 장 입을 때랑 그리고 두 장, 세 장, 네 장 겹쳐 입을 때랑 굉장히 덥게 느끼죠. 그런 효과처럼 지구의 온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온실가스는 주로 어디서 나오게 되는 걸까요? 자, 여기 보면은 총 온실가스가 100%라고 하면 그 중에 88.6% 굉장히 많이 차지하죠. 네, 88.6%를 차지하는 온실가스가 바로 이산화탄소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도 지금 호흡을 하면서 이산화탄소를 계속 내뿜고 있는데요. 자, 이 이산화탄소는 주로 석탄, 석유,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연료를 태우는 과정에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주로 어디서 태우냐면 전기를 만드는 화력발전소에서 나오고요. 그리고 또 화석연료를 이용해서 움직이는 자동차나 배, 비행기와 같은 이동수단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뭐 건물을 유지한다든지 또 물건을 만드는 공장에서도 이산화탄소가 나오게 되죠. 그럼 이산화탄소 외에도 약 5% 정도 차지를 하는 메테인이라는 온실가스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와요. 특히 쓰레기를 매립한다 그러죠. 땅에 묻을 때 그 땅 속에서 쓰레기가 썩으면서 메테인이 올라오고요. 그리고 소를 사육하는 과정에서 소의 트림이나 방귀에서도 메테인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소를 많이 키우면 많이 키울수록 메테인도 많이 나오겠죠. 그리고 아래에 보면은 약 3% 정도 나오는 아산화질소라는 온실가스는요.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필요로 하는 비료, 이 비료를 사용할 때 아산화질소가 나오고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수소불화탄소는 냉장고나 에어컨, 냉매에서 나오고요. 그리고 또 과불화탄소는 우리가 쓰는 컴퓨터, 스마트폰, 자동차 그 안에서 쓰이는 반도체 있죠. 이 반도체를 만들 때 과불화탄소가 나옵니다. 그리고 전기 제품을 만들 때는 육불화학이라는 온실가스가 나옵니다. 자, 여기 온실가스가 어디에서 나오나 쭉 봤더니 모두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생활하고 또 우리가 쓰고 있는 제품에서도 온실가스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기를 쓰면 쓸수록 뭐 물건이나 쓰레기를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온실가스는 많이 배출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한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하다 보면 개발을 위해서 뭐 도로나 건물 또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숲을 훼손을 하게 되죠. 숲을 훼손하고 또 화석연료를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또 그러면서 쓰레기가 점점 증가하게 되면 온실가스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온실가스 증가로 지구가 뜨거워지는 지구온난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그 영향으로 사막이 증가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기상재해가 나타나게 됩니다. 뭐 폭설, 폭염, 뭐 한파나 아니면 태풍과 같은 여러 가지 기상재해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지구가 뜨거워지면서 극지방의 빙하가 녹게 되고 그러므로 이제 해수면이 상승하는 여러 가지 연결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지구 환경은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아마 생태계가 파괴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기상재해로 인해서 사람들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가 가게 되겠죠. 그리고 가뭄에 의해서 물이 부족해지고 또 식량도 부족해집니다. 그리고 또 전염병과 같은 질병도 점점 확대되겠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인류가 살아남기 힘들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죠. 개인이나 기업들 간의 노력도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뭐 나무를 심는다든지 아니면 플라스틱 줄이기, 또 일회용 쓰지 않기, 아니면 또 재생에너지를 쓰는 것, 뭐 화석연료 대신 햇빛이나 바람 또는 뭐 수소 에너지를 이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국가 간에도 약속을 하고 있어요. 국제협약을 통해서 우리가 언제까지 온실가스를 얼마큼 줄여보자 이런 약속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국제기구를 만들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구호 활동도 하기도 해요. 이 외에도 아주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적정기술입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적정기술을 소개할까 해요. 자, 적정기술은 그 지역 공동체의 문화적, 정치적, 환경적인 면을 고려해서 그 해당 지역에서 생산과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만든 기술을 말해요. 그래서 그 해당 지역이 기술을 사용하는 곳에 뭐 날씨라든가 기후 그리고 지형에 잘 맞는지 그리고 그 지역 사람들의 정서나 문화에 잘 맞는지 그 사정을 잘 알아야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적정 기술을 통해서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또 좀 더 편리한 생활을 하는 게 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적정 기술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자, 어떤 조건이 있냐면 첫 번째로는 그 지역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저렴해야 되는 거. 자, 그 지역에서 구하기 어렵고 또 비싸다면 부담도 되고 더 이상 쓰지 않겠죠. 그래서 그 지역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저렴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지역의 기술과 노동력을 활용할 것. 자, 그곳 사람들에게 일자리로 제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지역의 기술을 이용하고 노동력을 활용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그 지역 사람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 자, 쉽게 사용할 뿐만 아니라 고장이 나면 수리도 쉬워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유지하기도 편해야 되고 그래서 가능하면 간단하고 단순한 기술이 좋겠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자연을 파괴하지 않는 친환경적이어야 되고 또 언제든지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이용할 것. 이런 네 가지 적정 기술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적정 기술의 다양한 사례, 한 8가지를 보여줄 텐데요. 적정 기술의 사례를 보면 적정 기술이 이런 기술이구나 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례를 한 가지 한 가지 보면서 앞서서 얘기한 조건에 잘 맞는지 그리고 또 이 기술은 어떤 환경에서 쓰이는지 그리고 이 적정 기술을 통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더 편리한 생활을 하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G세이버라는 적정 기술인데요. 이 G세이버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적정 기술이에요. G세이버는 왼쪽의 사진에 있는 것처럼 난로 위에 그냥 올려놓고 쓰는 거예요. 이 G세이버는 난로의 열을 이렇게 열이 올라가면 그 열을 잡아두는 추결기 같은 원리를 이용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G세이버는 어디서 쓰냐면 1년 중 8개월을 추운 그 몽골 지역에서 쓴다고 그래요. 영하 30도, 40도까지 내려가는 굉장히 춥기 때문에 연료비가 굉장히 많이 들죠. 그런데 이 G세이버를 이용하게 되면 연료비를 아낄 수가 있죠. 그래서 난방비도 줄어들고 또 매연도 줄어들죠. 연료를 적게 태울 수 있으니까.
매연도 줄어들어서 이런 호흡기 지방도 질환도 예방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처럼 그 지역 사람들에게 간단하게 기술을 전수해서 일자리도 만들어주기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추운 몽골 지역에서는 이 G세이버를 통해서 따뜻하고 또 생활에 보탬이 되는 그런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태양열 조리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소개를 해줄 텐데요. 이 태양열 조리기는 사진에서처럼 반짝반짝한 반사판으로 태양열을 모아요. 그리고 이 사진처럼 그 모아진 열을 이용해서 음식을 조리를 하거나 물을 데워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태양열 조리기는 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 태양을 따라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여서 태양열을 최대한 많이 받아서 그 열로 이렇게 편리한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이 태양열 조리기는 연료 공급이 어려운 곳에서 주로 쓰이게 됩니다. 이 태양열 조리기를 사용하게 되면 나무 땔감을 막 구하러 위험하게 다니지 않아도 되고 그런 연료 걱정이 없겠죠. 그래서 이런 음식을 조리하거나 또 물을 데우는 데 필요한 이런 에너지를 태양열 조리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항아리 냉장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항아리 냉장고는 건조하고 더운 지방에서 전기 없이 농산물을 보관할 수 있는 냉장고예요. 사진과 같이 아래 보면은 큰 항아리가 있죠. 큰 항아리 안에 작은 항아리를 넣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모래나 흙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래를 물로 충분히 적셔줘요. 적셔주고 그 안에는 보관하고 싶은 농산물을 넣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젖은 헝겊을 그 위에 덮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덥고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물이 증발하게 돼요. 물을 머금고 있던 모래에서 이제 물이 증발하면서 이 안에 있는 항아리 안에 있는 열까지 가져가게 되죠. 자, 이게 바로 기화열의 원리인데요. 기화열은 우리 친구들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수영장에서 물속에 있을 때는 괜찮은데 물 밖으로 나오면은 추운 경험 있죠. 바로 우리 친구들 몸에 있는 물이 증발하면서 체온을 뺏어가게 되는 거예요. 몸에 있는 열을 뺏어가다 보니까 우리가 춥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물이 증발하면서 이 작은 항아리 안에는 온도가 한 13도에서 20도 정도 이렇게 낮아지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안에서 농산물을 보관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한 실온에서 한 3일 정도 보관할 수 있는 게 보통 최대한 20일까지 보관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더 이상 상한 음식을 먹지 않아도 좋고, 그리고 또 신선하게 시장에 팔 수 있으니까 생활에 보탬도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농산물이 상하기 전에 매일매일 장에 가서 팔아야 했던 아이들은 학교에도 갈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적정 기술 중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빛에 관련된 적정 기술이에요. 자, 먼저 태양광 전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그 전에 왼쪽의 사진을 보면 굉장히 어두운 곳에서 아이들이 등유 램프에 의지해서 책을 보고 있죠. 등유는 영어로 케로신이라고 하는데 석유에서 이렇게 추출한 연료예요. 그래서 가격도 비싸고요. 이 등유를 이제 불에 켜서 등불이 나오면 그 유독가스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 건강에 굉장히 안 좋죠. 특히 호흡기 질환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데요. 그리고 또 이 등유 램프를 만약에 떨어뜨리거나 넘어지게 되면 화재의 위험이 있어요. 이런 단점들을 개선하는 적정 기술이 바로 태양광 전구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노케로신, 노케로 전구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태양광 전구는 맨 오른쪽에 있는 사진처럼 낮에 햇빛에 충전을 하면 밤에 이렇게 한 6시간 정도 불을 밝혀서 쓸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더 이상 비싼 등유를 쓰지 않아도 좋고, 그리고 또 배터리도 필요 없고, 또 언제나 비춰주는 이제 햇빛을 이용하기 때문에 또 굉장히 쉬운 사용법이죠. 그래서 이 노케로 전구는 지진이나 홍수로 갑작스럽게 피해를 입은 이런 이재민들에게 구호 물품으로 또 쓰인다고 해요. 그래서 이 태양광 전구는 어두운 곳에서 밝게 빛을 주는 그런 적정 기술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이제 이것도 역시
빛을 밝혀주는 이 전구에 관련된 적정 기술인데요. 조금 이제 원리가 조금 달라요. 자, 왼쪽에 있는 그래비티 라이트는 자, 지구상 어디에나 존재하는 그래비티, 네, 중력을 이용한 전구예요. 자, 왼쪽 사진을 보면 그래비티 라이트를 적당한 곳에 이렇게 걸어두고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주머니가 있어요. 그 벨트가 연결된 주머니가 있는데 그 주머니에 돌이나 모래 이렇게 어디에서나 구할 수 있는 그 무거운 것을 주머니에 넣어요. 그러면 이 중력 때문에 서서히 주머니가 내려오죠. 그럼 이 벨트가 돌아가면서 위에 있는 전기 모터를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전기가 나와서 LED 램프를 켜게 되죠. 네, 이런 원리로 빛을 밝히는데요. 이 주머니가 바닥까지 내려오는데 한 30분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럼 30분 정도 지나서 불이 꺼지려고 하면 다시 줄을 잡아당겨서 이 주머니를 위로 올리면 됩니다. 이때 줄은 도르의 원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10kg 무게지만 이 아이들도 옆에 있는 아이들도 쉽게 올릴 수 있게 쉽게 편리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그래비티 라이트는 중력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사용할 수 있겠죠. 전기나 아니면 배터리 없이 또 햇빛도 필요 없이 어디든지 어디에서나 누구나 간단하게 불을 밝힐 수 있는 효율적인 적정 기술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이제 페트병 전구인데요. 이 페트병 전구는 일단 2리터 정도 되는 페트병을 준비해요. 그리고 그 안에 물을 넣고 거기에 이제 표백제를 넣어요. 표백제는 이 안에 물이 뭐 이끼라든가 이런 게 끼지 않도록 항상 맑은 물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데요. 이렇게 물을 담은 페트병을 이렇게 맨 오른쪽 사진처럼 그 지붕 위에 이렇게 일부분을 이렇게 연결을 시켜놔요. 그래서 햇빛이 항상 잘 받는 지붕에 이렇게 페트병을 이렇게 부착하고 그 아랫부분은 어두운 실내에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햇빛이 이 페트병에 물을 통해서 빛이 굴절돼서 이 아래까지 밑에 물이 있는 곳까지 빛이 전달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아래 이 어두운 실내도 굉장히 밝아지게 되죠. 그래서 전기 공급이 어려워서 낮에도 어두운 이런 가난한 지역에서 페트병의 전구가 잘 쓰인다고 해요. 사실 우리는 빛의 부족함을 잘 모르죠. 항상 전기 공급도 잘 되고 어디서나 밝으니까. 그런데 항상 어둡게 지내다가 밝게 되면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전구 하나로 굉장히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해요. 빛을 밝혀주는 이런 적정 기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소개할 적정 기술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물에 관련된 적정 기술이에요. 물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이 더러운 물마저 마시게 되는데 이 오염된 물을 마시게 되면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릴 수 있겠죠. 심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어요. 라이프 스트로라는 적정 기술이 발명됐는데요. 자, 이 사진 왼쪽에 있는 사진처럼 이렇게 빨대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휴대용 정수 빨대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라이프 스트로 안에는 4단계의 필터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대고 빨대처럼 이렇게 빨아들이면 이 물이 이 안에서 필터를 쭉 통과해요. 그러면서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라이프 스트로는 배터리도 필요 없고 그리고 가장 좋은 장점은 어디든 들고 다닐 수 있는 이런 휴대성이 있는 편리한 적정 기술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이제 큐드럼이라는 적정 기술인데요. 물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이제 물을 구하러 아주 멀리까지 가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이고 왔다 갔다 이렇게 물을 운반을 해야 되는데, 자, 이런 물통으로 그냥 들고 다니면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발명한 게 바로 이 큐드럼입니다. 자, 이 큐드럼은 기존의 물통에서 디자인만 좀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처럼 구를 수 있도록 동그랗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아이들도 무거운 물을 조금 쉽게 적은 힘을 들여서 운반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기존의 물통보다 더 많이, 더 편리하게 운반할 수 있는 이 큐드럼 덕분에 아이들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서 학교에도 갈 수 있다고 해요. 네, 이런 여러 가지 물에 관련된 적정 기술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여러 가지 한 8가지 정도 적정 기술을 살펴봤는데요. 자, 적정 기술이 쓰이는 이런 저소득 국가는 아직도 의식주라든지 뭐 건강 또 교육에 관한 이런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저소득 국가뿐만 아니라 이 선진 국가 내에서도 장애인이라든지 뭐 노숙자와 같은 빈곤층 이런 여러 가지 소외된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소개한 이러한 적정 기술은 어떻게 보면 이런 소외된 사람들을 좀 더 건강하게 또 편리하게 생활하도록 도와주는 따뜻한 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개개인의 삶의 질이 높아지면 그 지역 사회도 발전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런 적정 기술은 이렇게 필요한 곳에 더 많이 쓰이고 또 계속 개발되어야 되는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나와 있는 세 사람의 공통점을 찾아보고 수업을 마칠까 합니다. 사진에 보면 세 사람이 있는데요. 자, 제일 왼쪽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왼쪽에 보면 항아리 냉장고를 발명한 나이지리아에서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는 모하메드 바 아빠입니다. 자, 이 모하메드 바 아빠는 나이지리아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그리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이 항아리 냉장고를 발명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항아리 냉장고를 나이지리아뿐만 아니라 인근의 사정이 비슷한 뭐 수단이나 잠비아 같은 나라에도 알려주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가운데에 있는 사람은요. 페트병 전구를 발명한 브라질 사람 알프레드 모저입니다. 자, 그래서 이 페트병 전구를 이 사람 이름을 따서 모저 램프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 사진은 2014년에 알프레드 모저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 한 강연장에서 이 페트병 전구를 시연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인터뷰에서 당신이 가장 큰 보람이 무엇이냐 물어봤더니 자기는 가난한 사람에게 큰 도움이 됐다는 게 큰 자부심이라고 얘기했어요. 오른쪽에 있는 마지막 사진은 바로 태양열 조리기를 발명한 독일 사람 볼프강 셰플러입니다. 이 사람도 2009년에 우리나라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지리산에서 사람들과 함께 태양열 조리기를 직접 만들고 또 음식을 조리하는 그런 모습을 찍은 사진이에요. 이 셰플러는 이 태양열 조리기를 발명해서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특허를 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널리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아프리카나 인도 이런 가난한 지역에 직접 가서 이 기술을 알려주고 이렇게 이용하게끔 도와주었죠.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네, 적정 기술을 만든 발명가죠. 이 세 사람은 평소에 환경과 자신의 이런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 적정 기술을 만들었다고 해요. 자, 어떻게 하면 세상을 좀 더 살기 좋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뭐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좀 더 편리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적정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바꾸는 착한 발명은 세상을 위한 마음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여기까지 선생님이 준비를 했고요. 오늘 기후변화와 적정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특히 이 적정 기술은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 이 8가지 외에도 더 재밌고 신기한 기술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꼭 한번 검색해서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선생님 이야기 잘 들어줘서 너무 고맙고요. 다음에는 더 알차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